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PD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년 전 나 PD는 그때에 비해 지금 자산이 올랐습니까? 한 10배 이상 올랐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10년 전에 내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받던 기본급에 비해 지금 올랐습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나는 10년 전보다 급여도 올랐고 자산도 그때에 비해 10배나 올랐는데 10년 전에 생각했던 막연한 내 미래 노후에 대한 불안감, 최근에 생각하는 내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불안감, 이게 달라진 거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뭔가 막연하죠. 우리 모두가 나이 한 80 넘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100세 시대고 우리가 아마 100세 이전에는 질병이 아니고서는 다 살아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PD님과 저는 6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고 대부분의 구독자분들도 평균적으로 최소한 50년 이상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 분명히 나의 능력치도 올라왔고 내 자산도 대부분 다 성장을 해 있어. 그런데 막연하게 왜 우리는 미래 노후 나의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까? 지금 내 자산 이거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대부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보다 내가 10억이 더 있으면 이 경제적인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지금보다 20억만 더 있으면 내가 앞으로 50년 뒤 100세가 됐을 때 내 경제적인 고민이 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피디님? 크게 별반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지금 대화 자체가 뭔가 막연한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계속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 불안함은 가시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그 이유가 뭔지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아.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 이유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도 경제적인 불안감은 적어지지 않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영상에서 이제 공유를 할 거고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영상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같이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대부분 우리가 99.9%가 테슬라에 우호적이고 또 우리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일치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마냥 테슬라를 깐다거나 일론 머스크를 무시한다거나 장기 투자를 무시하는 분들 이런 댓글은 크게 신경 쓰이지가 않아. 그런데 같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댓글이 오히려 저는 좀 눈에 더 와닿아. 이분은 지금 댓글에서 본인도 테슬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하시고 댓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테슬라 많이 들고 있지만, 이 중요합니다. 많이 들고 있지만 27년까지 $2,000 간다는 주장이 캐시우드가 한 말인데 이게 애초에 너무 불리시가 너무 높게 봤다는 거죠. 불리시하게 본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제가 늘 영상에서 2027년까지 테슬라가 $2,000는 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캐시우드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비롯해서 같이 대화한 영상들이 있었죠. 많은 애널리스트 중에서 테슬라의 최고 우호적인 주장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어떻습니까? 피디님의 느낌은? 보는 관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같은 테슬라 투자자이지만 테슬라를 200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0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50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200점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 200점으로 본 사람이 테슬라를 너무 과하게 인정하는 거일까?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근데 실제 테슬라의 주가는 $2,000가 아니라 27년까지 $5,000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시선이 내가 테슬라를 이 정도 기업이야 라고 서로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분처럼 댓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인간의 심리가 이 댓글에 녹아져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테슬라의 장기 투자, 일론 머스크 테슬람 정도의 수준이라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위대한 기업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몇 주 갖고 있어요? 저 지금 1,000주 갖고 있습니다. 1,000주 갖고 있으면 현재 $240 기준에 한 주에 30만 원이니까 1,000주면은 3억 정도 평가 금액. 저는 만주 갖고 있습니다. 그럼 30억이겠지? 만주 갖고 있어가지고 30억이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저 수량이 너무 적어요. 지금 만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10만 주를 갖고 있어도 저는 마음이 안 편하고 다음 달에도 더 살 거다. 테슬라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본인 수량이 만주여도요 많이 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도 테슬라를 많이 들고 있지만 이 단어 안에 내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그 점수가 이미 매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테슬라를 200% 확신한다면 이분이 몇 주를 갖고 있든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할 거고요. 지금 이분은 테슬라에 대해서 반신반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야 이거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화성을 가고 스타링크가 되고 트위터가 추구하는 우리의 앱 생태계, 그다음에 페이 시스템이 결제가 되고 에너지를 구축을 하고 배터리 시스템이 완성, 이 모든 게 완성만 된다고 하면 투자 안 했을 때 내가 더 가난해질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은 있지. 하지만 세상의 모든 미래는 100%는 정답은 없다. 혹시라도 내가 이 테슬라에 투자했다가 내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이상은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어렵죠.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만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게 고스란히 캐시우드가 한 말과 27년 2,000달러를 간다는 이 긍정적인 전망을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내 마음속에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는 게 댓글로 표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댓글 하나를 달더라도 나의 의견을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죠. 내가 하는 주장에 대한 좀 더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테슬라를 저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저도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무게를 싣고 싶은 사람의 또 마음도 여기다 표현이 되는 거고요. 2,000달러 27년까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27년 가보세요. 2,000달러가 아니라 3,000달러가 되어 있지 말라는 법 없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아직도 반이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 이제 물 반밖에 없네. 그 두 사람의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캐시우드가 말한 2,000달러가 안 됐어. 1,000달러밖에 안 됐어. 캐시우드 조롱할 겁니까? 지금이 200달러고 2027년까지 앞으로 4년이나 지났는데 2,000달러는 뭐야? 반밖에 안 돼. 1,000달러야. 조롱할 겁니까? 너 말 틀렸네. 화낼 거예요? 그 화낸 사람이라면 진짜 테슬라를 많이 들고 있지 않은 분이겠죠. 진짜 많이 들고 있다면 지금 현재 200달러대인데 27년까지 이 말이 틀리고 1,000달러밖에 안 될지언정 5배나 오르는. 정고점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오르는. 이런 긍정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한 분석과 나름대로의 결과값인 거죠. 그러면 이런 방향성을 대해서 딱 정했으면은 그래 2,000달러라는 저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야 하면 그냥 테슬라 투자하면 안 되고 많이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 이 전문가 나름대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저런 결과값이 나왔다면 정말 나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얼추 일치를 한다. 나는 1,000달러 이상에 저분은 2,000달러 예상하는구나. 어쨌든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응원하는 투자자의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게 시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솔직한 마음에서 나는 내 이 돈이 절대 잃으면 안 돼. 이 돈이 불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대부분 다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댓글. 장기 투자 너무 어렵고요. 아무나 못함. 어휴 힘드네요. 댓글 자체는 좀 귀엽기도 하고 좀 솔직한 마음이시지만 저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아무나 못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렵다 그래서 남들도 다 못한다고 이렇게 또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든 건 그냥 힘든 거야. 근데 내가 힘든 게 다른 사람도 다 힘들기 때문에 내 고통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해봐야 그게 누구한테 안 좋아요?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마찬가지 무게를 싣기 위해서 테슬라 많이 들고 있지만 그리고 아무나 못함이라고 해서 내가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거에 대한 무게를 싣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저는 댓글에서도 표현됩니다. 얼마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가슴 속에서 장기 투자와 위대한 기업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리고 진짜 믿음 그리고 뭐 하나 내가 작심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5년 10년 동안 꾸준히 해내는 거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어 디자인 공부를 하겠어 내가 적금을 들겠어 내가 헬스를 하겠어 내가 담배를 끊겠어 뭐 술을 끊겠어 등등등 뭐라도 시도를 매년 반복해서 시도는 뭔가 한 가지 이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도를 한 개수 대비 진짜 처음 마음 그대로 5년 이상을 해내는 게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하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하면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를 해내기 위해서 나 혼자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5년 동안 내가 담배를 끊어야 돼. 그럼 5년 동안 내가 안 피면 되잖아요.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나 담배 못 피게끔 막 끄집어내려요? 나만 마음 먹으면 되죠. 5년 동안 헬스장을 가야 돼. 나만 마음 먹고 그냥 꾸준히 가면 되죠. 영어 공부해야 돼. 나만 열심히 매일매일 1시간씩 영어 공부하면 돼. 나만 마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일조차도 5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장기적으로 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해내야 돼. 50가지에 비해서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거를 5년 이상 해내는 게 어렵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해요? 나만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립니다. 장기 투자 그거 어려운 거야. 나는 계속 같이 가고 싶은데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내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년 이상 해내야 되는 건 세상 모든 것이 다 힘들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그거에 100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정말 애플에 투자하고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주식 투자를 한 번쯤 해본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애플 또는 삼성전자에 한 번쯤 투자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삼성전자로 100배 수익을 거뒀겠습니까? 0.01%도 안 되는 거지. 이런 댓글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비난받을 댓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들이 내가 투자하는 철학에 대해서 시각을 조금 넓혔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같이 한번 댓글을 한번 언급해 봤고요. 이제 주제에 들어와서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 PD님에게 처음에 물어본 게 그거죠. 왜 내 자산은 10년 전보다 10배나 올랐는데 왜 내 노후에 대한 마음은 불안할까? 그거에 대한 정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기사를 보다가 2021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아시죠? 이 드라마 엄청나게 히트 쳤잖아요. 이 드라마 내용 중에서 이 장면이 뭐냐면 드라마에 나오는 태기라는 인물이 있어요. 태기가 이 드라마에서 일약 스타가 된 박보검이에요. 이 태기가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이냐면은 프로 바둑 기사입니다. 프로 바둑 기사가 프로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거야. 1등을 한 상금이 당시 5천만 원이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988년이잖아요. 1988년도에 5천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도 우리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잖아요. 그 돈을 상금으로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돈 갖고 당연히 투자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동네 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태기의 5천만 원을 어디에 투자할까? 같이 내가 아는 금융 지식 하에 다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야.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환 엄마가 물어봅니다. 근데 태기 이번에 상금 얼마 받았어요? 태기 아빠가 5천만 원 받았어요. 덕선 엄마가 아이구야 태기 오늘 큰 떡 한번 싸야겠다. 어마어마하다. 5천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정환 엄마가 땅이 최고야. 태기 아빠 5천만 원으로 무조건 땅 사요. 요새 일산이 뜬대요. 자, 여기까지. 요새 일산이 뜬대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1988년도에 일산 땅 샀겠습니까? 일산 땅에 투자한 사람이 3배를 벌었대요. 3배를 벌었다 그러면 큰 돈이에요? 큰 돈 아니에요? 3배를 벌면요, 우리가 10억을 투자했으면은 3배면은 뭐 대충 한 30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돈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5천만 원을 일산 땅을 샀으면 지금까지 일산 땅이 3.5배가 올랐습니다. 33년간.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5천만 원이 4배라고 쳤을 때 이제 한 2억이 돼 있다. 그럼 88년도에 5천만 원의 가치와 2023년이 지금 2억이라는 가치의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거 일산 땅 그때 투자한 거는 실패한 투자구나 라고 대번 알아야 돼요. 이분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지금 그 5천만 원이 이분 말 들었으면 2억 돼 있는 거야. 아따 아무것도 모르면 말을 마셔. 일산에 볼 것이 뭐 있간디. 맨 논밭뿐인디 좌우당간 목돈은 은행에다 딱 박아 놓는 것이 제일로 안전하단께 환장하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이 또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또 은행에다가 딱 박아 놨으면 지금 딱 5천만 원 있겠네. 와,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정환 엄마, 이거 은행이자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금리가 쪼까 떨어져 갖고 뭐 한 15%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은행만 한 곳처럼 안전한 곳이 없제. 선우 엄마, 생돈 5천만 원을 뭐 한다고 은행에 박아 놓습니까? 태기 아빠, 아파트 하나 사이소.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음마 아파트. 그게 한 5천만 원 한다 카대. 그러면은 그 5천만 원으로 음마 아파트 살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으로 음마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은 평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대충만 계산해도 한 30억이라고 치자. 그러면 5천만 원이 30억이 됐으니까 그럼 그게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나? 이게 내 집 마련인 거잖아. 앞으로도 그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짜리로 내가 이게 30억 아파트가 된들 이거 팔면 내가 어디에 살 건데? 다시 뭐 강남에서 저기 인천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이게 참 5천만 원에서 30억이 된 것도 수십 배의 수익이지만 과연 이게 부가 된 걸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은 불어나고 있지만 미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1988년도에 살던 과거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 나름의 투자처들을 말한 거야. 여기에 기가 막히게 주식 투자가 빠졌죠. 이때를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빠진 게 당연하죠. 이때 주식 투자는 투기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투자를 이렇게 했다면 33년이 지금 예금에 넣었다면은 6.4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산에 땅을 샀다면 이게 최악인 거네요. 3.5배가 돼 있고 강남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22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5천만 원을 강남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22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2배가 올라서 음마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어도 우리 노후가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잖아. 그 이유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자산은 20배나 올랐는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지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때 당시에 이제 기사에 나온 것처럼 1988년도부터 2023년인 지금까지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숫자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988년 사회초년생 기본급이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PD님 언제 사회초년생이었죠? 첫 급여가 받은 데가 언제예요? 2002년. 2002년에 이때 사회초년생 기본급이 한 달 67만 원이었답니다. 비슷한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1988년도에 그 당시 분들의 기본급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버스 요금이 140원, 지하철 200원, 택시 요금 600원. 라면 와닿지 않아요? 라면 한 봉지에 100원, 짜장면 한 그릇에 750원, 담배, 88담배겠죠, 이 당시에 600원. 강남 아파트 30평대가 저 당시에 8,500만 원이었습니다. 방금 뉴스 기사에서는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강남 아파트가 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30평 기준으로 8,500만 원이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의 꿈 중에 1단계가 내 집 마련이었겠죠. 그리고 서울에 살고 강남 아파트를 꿈꿨던 분들이라면 저 8,500만 원이 아마 인생의 목표였던 시절일 수 있을 겁니다. 2023년인 지금은요, 225만 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사회 초년생의 평균적인 첫 연봉이 2,700만 원이래요. 2,700만 원을 월로 계산을 했더니 한 달에 22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988년 30만 원에서 35년이 지난 지금 225만 원이 되는 과정에서 매년 우리의 최저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연봉도 오르겠지. 그 급여를 공식화해서 나라에서 올려주는 만큼 이렇게 기본급이 올라갔을 거고요. 매년 얼마씩 올라야 225만 원이 됐는지를 그냥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5.93%가 나오죠. 1년의 기본급이 5.93%씩 35년간 오르면 이 수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만 원 대비 35년 만에 기본급이 약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앞으로 한 20년 뒤에 누군가는 기본급이 한 달에만 한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막연하게 이런 과정들을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야, 3천만 원 많이 버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225만 원을 살고 있는 지금 225만 원 많은 돈입니까? 30만 원을 받고 있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야, 몇 년 뒤 사람들은 한 달 급여만 225만 원이래. 야, 진짜 좀 삶이 좀 편안해지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225만 원의 급여로는 또 서울에서는 좀 빡빡하지. 그 이유가 뭘까? 10배나 올랐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일상들의 지출의 지표가 140원, 200원, 600원에서 짜장면 같은 경우는 750원이 6,500원이 됐습니다. 한 그릇에.
짜장면도 기가 막히게 10배가 올랐죠. 짜장면이 750원에서 6,500원이 매년 6.36%씩 올라야지 가능한 겁니다. 라면 820원이 됐습니다. 100원에서. 매년 6.19%씩 올라야지 지금 이 가격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4%에서 7% 사이에 형성이 돼 있죠. 우리의 임금이 매년 5.93%씩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지출도 매년 대동소이하게 버는 만큼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아끼려고 한다고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일상 지출이잖아요. 요거를 알고 났더니 과연 5.93%는 매년 오른 게 그냥 운 좋게 오른 거고, 여기에 있는 지출들이 매년 5%에서 7%로 오른 것도 그냥 지나고 보니까 우연히 오른 걸까?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과적으로 나에게 수입은요, 누군가에겐 지출이에요. 직원의 입장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출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지출이었던 거야. 그 지출이 기가 막히게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 앞으로의 월급이 2030년대에는 대충 얼마가 기본급이 돼 있겠니? 2040년도는 얼마가 대충 돼 있겠니? 짜장면 값은 지금 6,500원이지만 2040년이 됐을 때 18,000원이 됐다는 게, 야, 무슨 놈의 짜장면이 3배나 올랐어가 아니라 짜장면이 매년 6%씩 정도 오르면 2040년에 짜장면은 한 2만 원 가까이 돼 있겠네. 그게 당연한 거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토대로 강남 아파트 8,500만 원이 2023년인 지금 22억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강남의 한 아파트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2억이 돼 있어요. 강남 아파트는 8,500에서 22억까지 35년간 매년 9.74%가 1년마다 올라야지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금이 5%대로 오르고 있는데 집값은 안 그래도 격차가 엄청나게 나와 있는 이 집값이 9.74%라면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못 잡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빛의 속도로 열심히 살아서 월급을 아무리 늘려도 강남 아파트의 상승률 9.74%를 이기려면요, 매년 내가 10%씩 연봉이 상승해도요, 이미 이 격차는 못 잡게 되겠죠.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부의 1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아파트를 꼭 가짜가 아니라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 부의 1단계로 가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이상은 내가 얼마를 벌어도요, 내가 5억을 벌고 10억을 벌어도요, 강남 아파트가 22억에서 30억이 돼버리고 40억이 돼버린 이상 지금부터 내가 10억이 있고 20억이 돼도 평생 내 노후의 경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도 모르는 그 막연함 안에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보지도 않았고 우주가 팽창하는 걸 눈으로 본 적도 없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막연하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른 거고 얼마나 무서운 팽창인지를 막연하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숫자를 굳이 본 적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내 급여가 상승하는 것보다 뭔가 물가가 더 빠르게 도망가고 있다는 거를 살면서 그냥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럼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가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구나라는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 이 불안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안감을 해결하고 싶었고요. 그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